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외솔회에서 아주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되어서 저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오늘 나와주신 분은 외솔 최연배 선생님의 직계 후손이시죠. 예, 최홍식 현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오늘 이 자리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저로서 아유. 너무나 영광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특별한 손님이라고 제가 소개해 드렸던 만큼 그 외솔 선생님의 직계 후손이시니까 뭐 다른 이야기보다 네. 친할아버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그런 기억 또 꼭 그 다른 데서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외솔 할아버님이 사남 1녀를 두셨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가 두 분이셨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셋째고 네. 예, 작은 삼촌이 계셨고 그다음에 고모 한 분이 계셨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외솔 할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. 예.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셋째 아들이셨어요. 저희 아버님은 이제 청량리 네. 뇌병원이라고 예, 네. 정신병원을 하셔서 네. 예.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2남 3녀를 두셨고 제가 이제 네 번째로 낳는데 예, 둘째 아들이고요.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할아버님을 이제 자주 뵀죠. 그리고 제가 고2가 되던 해 이제 3월에 돌아가셨거든요. 올해가 이제 돌아가신 지 50년이 예, 50돌이 되는 해입니다. 네. 뭐 더 특별한 기억이 좀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고2 때까지 할아버님을 얼마나 자주 뵀는지 또 그분한테서 특별히 좀 가온처럼 내려오는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기억이 있다든지 그런 것 좀 들려주시면. 네. 네. 대흥동 집에 가면 참 재밌는 게 많이 있었어요. 그 할아버님이 이렇게 연구하시던 그 방이 있는데 거기 가면 뭐 책이 엄청 쌓여 있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집필을 하시기도 하고 거기 특별한 책상이 앉아서 하는 책상이 있었습니다. 그게 지금 울산의 외솔기념관에 이제 기증이 돼 있는데요. 그때 할아버님이 연구하는 그런 모습, 또 책을 읽고 또 공부하시던 모습 이런 게 참 기억에 남고 손자녀들도 굉장히 사랑하셔가지고 조금 엄하긴 하셨지만 또 굉장히 다정다감하셨거든요. 그래서 아주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식장에 얘기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고요. 유명 인사께서. 예. 그래서 그때 교장 선생님과 전부 막 당황해가지고 이런 그 막 단상에 의자를 또 마련하고 뭐 이런 게 좀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형도 의사고 이제 저도 의사가 됐는데요. 형님 성함이 최문식 예. 선생님이시죠? 네. 저희 아버님의 뒤를 이어서 그 청량리 정신병원 네. 원장으로 쭉 활동을 했었죠. 근데 이제 저희 형님과 이제 저 이렇게 손자 둘을 우리 집에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앉혀놓고 그때 이제 약간의 훈시도 하시고 내가 글을 하나 남겨주겠다 그래서 예, 써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 먹을 갈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예, 날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일생 동안 변치 않을 하나의 일을 지으라 이런 거를 써주셨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만들어서 이제 우리 집안의 가보로 이제 쭉 걸고 있었죠. 그러다가 울산에 그 기념관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기증을 했습니다.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. 말씀이 참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. 예. 너무 좋은데 이런 말씀이 우리 최 회장님께 어떤 직접적인 그 삶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.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지만 그 평생 또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마침내 그걸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버님의 영향으로 이제 의사가 됐죠. 의사가 되면서 제가 분야를 이제 정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이비인후과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했어요. 이비인후과가 귀, 코, 목을 다루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목소리 전문의가 됐거든요. 네, 그게 이제 이 발성하고 조음 이렇게 다 관련이 있어가지고 결국 그 할아버지의 영향이 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로 성대 수술을 하지만 이 조음 문제라든지 이
그래서 요번에 이제 병원을 또 새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목소리 클리닉, 그걸 천지인 목소리 클리닉 이렇게 지었거든요. 네네. 그것도 이제 훈민정 해례본에 있는 네. 그 조음 관련돼서, 과정이 네. 이제 쓰여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천지인이 정말 그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특히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. 우리 병원 그 목소리 클리닉 로고에는요,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아직 완성은 안 됐는데 나중에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그 정년 퇴임을 하셨지만 네네. 계속 이제 이비인후과 클리닉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한글 창제와 관련된 그런 사업은 안 하시나? 그것과 관련된 어떤 논문이나 아니면 그걸 좀 알리는 그런 거는 안 하시나라는 질문을 이제 품고 있어서 네네. 오늘 뵈면 꼭 여쭤봐야지 했는데 마침 그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. 네네네네.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 그 한글 창제에 관련된 거와 많이 연관되는 거를 보시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정말 한글이 과학적이라는 거를 입증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네. 지금 이제 뭐 우리 그 닷소리 쪽에 기억이란 이유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설명이 잘 되지만 사실 이 중성의 발성 과정과 관련된 그런데 사실 해례본에 잘 돼 있거든요. 설근의 후축이라든지 해서 앞에 모양 이런 거가 이제 그거는 저같이 의학적으로 이제 이쪽을 잘 알고 또 조음 과정이나 이런 이제 음성학적인 거 우리가 이제 그런 학회 음식 모임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그거를 아주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좀 이제 발표를 하려고 제가 논문 한두 편은 썼습니다만 네. 앞으로 조금 더 네. 그쪽을 더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. 중성이라 하시면 지금 모음을 말씀을 하신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예, 첫 예. 닷소리 초성, 자음하고 중성, 종성 이제 중성. 받침 예, 그중에 예, 중성 모음을. 네네네. 그러니까 모음이 굉장히 밝혀내기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인가 봐요. 한글과 그렇습니다. 관련돼서. 천지인으로 이제 세 글자를 만들어서 이제 네. 이렇게 한 거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그 세 글자 자체가 지금 그냥 하늘, 땅 모습, 사람 서 있는 네. 거 이거만 말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. 세종이 확실하게 그 조음 과정의 네. 그 옆모습이거든요. 그거를 생각하고 지은 글씨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예. 우리 최 회장님한테는 사회적인 인물이라기보다는 이제 개인적인 할아버지의 그런 느낌이 더 먼저 오실 텐데요. 할아버지와 손자의 그런 관계에서 기억나시는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할아버님이 그 나라 사랑을 굉장히 하셨기 때문에 국산품 애용에 대해서 네. 굉장히 본인도 실천하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가 뭐 외제 같은 게 있나 없나를 이렇게 살피기도 하시고 네. 그래요. 근데 이제 유일하게 할 수 없이 미제를 쓰셨다는 그 중절모 모자를 좋아하셨는데 중절모가 이렇게 잘 맞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미제를 할 수 없이 썼다 이런 얘기가 그거는 이제 어려서부터 들었던 얘기입니다. 네.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과 사를 구분을 하셨던 거예요. 옛날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할아버지는 이제 그 문교부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된 거죠. 예. 교과서도 만드셨죠. 예, 네. 그때 이제 교과서를 만들고 이런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이제 워낙 공사를 구분을 하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잉크 같은 것도 내가 사적으로 쓰는 편지는 개인적으로 산 잉크를 쓰시고 그 옆에는 이제 공적인 일을 할 때 잉크가 따로 있었다. 종이도 원고지도 따로 쓰셨다 그래요. 근데 그거는 정말 철저하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 딸이나 우리 손자 손녀들도 이제 그런 거는 어려서부터 워낙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그 지키려고 하죠. 저도 그래서 이제 국산품 애용을 이제 꽤 하는 편입니다. 근데 국산품 애용은 우리가 언제부턴가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거를 표방하면서 이게 이제 뭐 내수와 무슨 뭐 수출 뭐 무슨 여러 가지 그 국제 무역 관계가 되다 보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러죠? 희미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그게 더 중요한 거니까 본다면 이제 공사 구분이 뚜렷하셨고 나라 사랑의 그 마음이 너무 크셨고 이런 것들은 현직 우리 공무원들도 좀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렇습니다.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또 한 가지 좀 기억나는 거 말씀드려볼까요? 그 이제 저녁에 TV도 이제 가끔 이제 보셨어요. 그때 패트킴 쇼라고 있었습니다. 패트킴 쇼를 아주 즐겨 보셨어요. 근데 그 방송에서
배트김 씨가 이런 방송하는 현장에서 자기 남편을 뭐 기록윤 씨 이렇게 부를 수도 없고 뭐 좀 우리 말로 좋은 어색하다. 네, 어색하니까 좋은 그 단어가 있으면 좋겠다. 혹시 그런 거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한테 알려주면 좋겠다.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. 아, 근데 이제 할아버님이 바로 이제 방에 가시더니 이제 뭔가를 쓰면서 이제 단어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티킴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외솔 최원배 선생님이 이런 귀한 편지를 보내주셨고 그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를 부를 때는 좀 달콤한 어미 이런 네. 식으로 단미 이렇게 네. 너무 예뻐요. 예, 그러고 그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는 그리운 아비 이래서 그린 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단미와 그린 비 네. 예, 이런 그런 단어를 바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글을 이제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우리 그 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. 네. 제가 옛날에 북한을 한번 갔었습니다. 네. 거기 병원을 만드는 그 자문을 제가 좀 했었는데요. 그때 이제 거기 소녀 궁전이라는 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음악실에 가보면은 높은 음자리표, 낮은 음자리표, 뭐 이렇게 숨표 이게 우리 남한에서 쓰는 거랑 북한에서 쓰는 건 똑같이 있고 또 수학하는 방에 가보니까 뭐 사다리꼴, 네모, 세모, 예, 이런 동그라미. 게, 예, 동그라미. 네. 이게 이제 초창기 그 네. 조선어학회나 한글학회 쪽에서 이제 이렇게 만든 그런 단어들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이런 아름다운 우리 말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쓰는 네.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혹시 저 댁에서도 그린비하고 단미를 써보신 적은 없으신지요? 예, 집에서는 실제는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. 근데 말 자체가 너무 예뻐서 좀 한번 써보시죠. 네네, 이제 앞으로 한번 써봐야 되겠습니다. 네. 이제 인터뷰 준비하면서 그 저한테 또 이렇게 크게 네. 와닿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말이 올라야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라고 하는 네네. 그 주시경 선생님의 가르침을 예. 새기셨고 또 이거를 계속 이제 후대에도 알리시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은데 알린다기보다는 하여튼 하나의 그 목표로 삼으셨던 것 같은데 네네. 이런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울림을 가지는 게 좋은지 또 최 회장님의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지시게 되는지 네네.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.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외솔 전집을 연세대학이랑 우리 외솔회가 같이 해서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한글이 목숨. 네, 네. 한글이 목숨이다. 예. 예, 그거가 이제 그 일제 네, 여기에도 그 나와 항정기에 있네요. 예. 한글이 목숨. 네. 예, 요거가 써 있는 그 책자를 우리 이대로 대표님이 이렇게 연결을 해줘가지고 이제 이 책을 구입을 하게 됐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한글이 목숨이 바로 우리 외솔 할아버님의 어떤 정신을 나타내는 바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이제 주시경 스승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뜻을 세우고 세계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을 이제 할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습니다. 너무나 자랑스러우실 것 같습니다. 그 외솔의 활동과 함께 그 외솔의 해적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던데 사실 저는 그 용어가 좀 낯선데 혹시 그 용어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네. 해적은 이제 매년에 어떤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적어 왔다라는 의미로. 적어가는. 네. 근데 요즘은 사라진 단어인 것 같아요. 해적이라고 하는 거는. 그래서 그럼 그 해적이 활동 중에서 좀 특별히 이렇게 좀 짚어 주실 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. 그러니까 외솔회의 큰 행사는 나라사랑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이제 과거에 많은 기여를 했던 분들의 그런 거를 찾아서 책을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글도 실어서 그런 나라사랑을 쭉 아직까지도 발간을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외솔상 시상식을 하죠. 그래서 그 외솔상 시상식은 이제 이사장이 주도적으로 하면서 보통 두 분에게 그 한글 발전에 공로가 있었던 분, 그다음에 한글을 활동적으로 이제 사용하거나 이런 그런 두 분에게 외솔상을 시상하는 그런 거를 했고요. 그다음에 외솔 선생님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업적을 남기셨는데
그 책자들이 이렇게 전집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사장을 하면서 또 그 회장님 몇 분을 모셨는데 우리가 연세대학에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연세대학교 125돌 기념에 맞춰서 이제 외솔 전집을 발간하게 된 거, 그게 굉장히 뜻깊은 그런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성낙수 현 회장님께서 또 남은 책자들이 아직도 많거든요. 외솔의 여러 가지 뭐 시조도 많이 남기셨고, 그 다음에 이제 수필도 있으시고, 신문에 기고한 글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4권으로 잘 해서 최근에 이제 그 전집이 또 발간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외솔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제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또 많은 것들이 남아 있고요. 예, 뭐 신문에 실리고 뭐 다른 데서 강연을 하셨다든지 그런 것도 모아가지고 또 좀 외솔회가 그런 또 남은 일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도처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는 아직 많은 거네요. 예,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말 쉽고 편안하게 한글을 쓰게 되기까지 정말 너무나 많은 것이 잊혀졌는데 그 잊혀진 사실 가운데 들어있는 숨은 노력, 애쓰셨던 마음,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또 우리로서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. 젊은이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해주고 싶다 하시는 말씀 네. 있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최 교수님이나 이제 저 같은 정도 나이의 사람들은 이제 외솔 최현배 그러면 이제 다 잘 알죠. 근데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은 사실 잘 모르거든요. 근데 이제 올해가 2020년이 그 외솔 최현배 선생님 돌아가신 지 이제 50돌이 되는 특별한 해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단체에서 이제 행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특히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저는 이제 외솔 정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. 외솔 정신 좀 특별하죠. 예, 우리 것을 사랑하고 일제 강점기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를 지키고 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히 우리 말과 글을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진 외솔 정신, 또 우리 물건을 우리가 좀 쓰자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이런 세종 정신, 외솔 정신을 우리가 잘 가리키고 또 그들도 좀 따라하게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외솔회에서 특히 또 한글학회,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런 단체에서 힘을 합쳐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잘 그 정신이 이어가도록 네네네. 젊은 피 수혈도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활발한 활동도 기대해보고 그러고 싶습니다. 네네. 네. 오늘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